자, 고려산업 2022년 1월 5일입니다. 수요일이죠? 고려산업 저녁 방송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고려산업 한번 같이 볼게요. 고려산업. 먼저 보시면 일단 주봉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먼저 기술적 분석을 보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 기업이 어떤 주가 흐름을 흘러왔었는지를 보는 역사적인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보면 1991년서부터 2022년까지니까 한 30년간의 주가인 것 같아요. 그죠? 예. 30년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흐름상 이걸 먼저 보게 되면 여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2020년 재작년에 코로나 저점이었던 자리죠. 이거 3월 달쯤 될 겁니다. 이 자리. 그리고 여기를 좀 더 이렇게 그려보면 2004년 5년에 저항을 받죠. 그리고 이 자리 한참 못 넘어갑니다. 한참 못 넘어가다가 2014년 약 10년 만에 넘깁니다. 그리고 저항이 지지를 바뀌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옵니다. 한 3년간 정체했다가. 그래서 최고점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9,000원대를 안착을 못하고 최고점을 찍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고려산업은 9,000원이라고 한계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는 게 이 기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5,000원대를 안착을 못합니다. 그죠? 또 이렇게. 그래서 1년, 2년, 3년간을 또 5,000원을 또 넘어가지 못하는 자리가 보이고요. 다만 2,000원대를 약간 하회하는 한 1,700원, 800원대 지지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추세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언제부터냐면 2008년도 보니까 한 10년 이상을 이 흐름을 또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밀려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 한 1,500원대를 깨지 않아야 대추세의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지지하장은 또 맞물리고 이렇게 최근에. 그러면 지금 무엇인가 고려산업은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5,000원대, 5,800원 정도 하고 1,500원대에 갇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 주가가 이 방향을 이 영역에서 어딘가는 벗어난다면 상방 영역이 있지만 이 영역을 또 넘어가야 돼요. 9,000원대 넘어가야 돼요. 9,000원대 또 옮긴다면 이렇게 하나의 영역으로서 그림을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영역, 한 영역, 그죠? 거기가 경계 라인이 한 5,500원, 5,000원, 7, 800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보여지고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이 영역 자체가 무척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반면에 이 영역은 엄청 또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2,000원에서 1,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990원이니까 뭐 3,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동의 영역이 1,500원에서 5,800원 정도, 1,500원에서 그죠? 그 다음에 2,000원에서 여기가 한 5,800원 사이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고려산업은 이 영역을 벗어나야 어떤 그 흐름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강한 흐름이 나올 건데 지금 여기 갇혀 있다. 그러니까 월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가 위치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역을 가만히 보면 뭐 이런 흐름의 폭대로 정도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쭉 그림은 이렇게. 그래서 1,500원, 그 다음에 한 5,800원, 그 다음에 9,000원, 그 다음에 한 12,000원 선,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1,5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가를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윤곽을 잡아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범위에서 갈 때. 그래서 봉이 4개 내지 5개가 모이면 월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주봉이잖아요. 그럼 주봉의 형태를 보게 되면 좀 전에 구도를 잡았던 1,500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000원대가 중요한 자리였었죠. 이렇게 형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000원대 후반인 자리니까 여기 이 정도가 얼마죠? 한 이 정도.
여기가 가격이 저항대가 또 빼곡히 모여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역을 표시하면 여기 지지라인, 그 다음에 여기 저항라인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흐름상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이렇게 하나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죠? 최근에 이렇게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좀 보이고, 이번 주에는 빼꼼 머리를 조금 들어 올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근 반년 정도 이어졌는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 고려산업은 이쪽으로 머리를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흐름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제 머리를 살짝 들어놓고 올라갈 여지가 생긴 거죠. 그죠? 느리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뜯어서 보시면 재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렇게. 그럼 과거에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떠했는지를 되짚어 보면, 재작년 2020년 그 코로나 저점을 찍고 저점을 높여갔던 과정을 가만히 봐보면 꾸준히 이렇게 높아졌었죠. 그죠?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과정이 있었고 저점을 자연스럽게 높이지 못했던 자리가 바로 여기였음을 알 수 있죠. 그죠? 여기. 그래서 그 날짜를 보니까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그러면 이거는 종합주가 지수가 꺾였던 그 시기하고도 맞물리는 거죠. 이만큼 대세적 흐름에서 개별 종목에도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얘기는 종합주가 지수가 꺾임으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낙폭 과대해주니 실적 우선주, 이제 주가가 빠지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항상 나오는 게 실적 우선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고려산업은 이번 주에 들어서 반년 정도의 흐름이 하방으로 흘러가던 모습 속에서 이제 머리를 살짝 들면서 위로 넘어가려고 하는 돈의 흐름이 약간 바꿔지려고 하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크죠. 그래서 황 대표가 나름 이런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본 거죠. 그죠?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먼저 이 동선이 체킹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거 그리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일봉으로. 그죠? 자, 이제 일봉으로 한번 넘어오자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일봉이고요. 그죠? 일봉이고, 그 다음에 요 아래는 이제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인데, 보게 되면 이게 7월 말부터 8월까지 이때쯤 되죠. 그죠? 여기도 보면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가 꺾이던 시점 3200선, 코스닥지수가 1050, 1060선. 그 다음에 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역시 고려산업도 그 시기에 주가가 빠지면서 흐름상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내려왔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만큼 종합주가지수하고 동시에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당겨서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제가 가져와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780분을 보면 일봉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일봉이나 780분이나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이제 분으로 보는 이유는 뭐 똑같은 건데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 보시면 봉의 그 모양새를 보게 되면 여기 음봉 났다 양봉 나잖아요. 근데 여기도 음봉 났다 양봉 나고 양봉 나고 이어지는 거의 똑같죠. 종합주가지수하고 780분하고. 그런데 요걸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 2021년 9월, 10월, 11월 이렇게 최근의 흐름을 보이는 이 고점에서 보면 이 대추세 흐름을 이렇게 고려산업은 슬슬 바꿔나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시기에 고려산업을 보자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자리가 지지라인으로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머리를 들어가고 천천히 우상으로 트기 시작하죠. 그죠? 그 얘기는 최근에 들어와도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 흐름이 계속 빼다가 반등을 했는데 지지하장을 부딪힙니다. 밀렸죠? 근데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슬슬 이 대추세를 꺾어서 머리를 올리면서 슬슬 들어가 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흐름을 내려오던 흐름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지금 영역을 상승 초기 모습으로 돌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산업은 집중해야 될 종목일 수가 있겠죠. 황 대표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얘기 드렸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매매 원칙과 분석 방법은 바뀔 수가 없어요.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 매매법이고 제 생각일 뿐이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진 않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자기 매매 툴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 살만 하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산업. 고려산업 볼게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소형주죠. 음식료업에 속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734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소형주죠.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고요. 자, 고려산업 기본적인 내용을 볼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누가 뭐래도 그죠? 이윤 추구입니다. 자,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이니까 매출액 구조가 늘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이익도 불어나야 되겠죠. 어느 정도.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가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런 것만 아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는데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다.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실적 낙폭 과대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칭을 시켜보는 거죠.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고 주가가 그대로 내려갔다면 어떻게 된 거죠? 현재 실적을 비례하면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안 좋으니까 실적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실적을 또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또 봐야 될 거고요. 자, 재무정보 볼게요. 고려산업을 보시면 2020년 482억, 513억, 544억, 507억 이익과 당기순이익 전부 다 흑자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죠? 작년 7월, 8월의 고점에서 한 5,000원, 4,955원이니까 근 2,570원이니까 근 한 반토막 정도 난 거죠. 그죠? 그럼 빠질 만큼 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이죠. 이런 실적 내용을 가지고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데서 지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까 같이 봐보니까 2,000원과 대추세 보게 되면 1,500원 자리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슬슬 머리를 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까요? 1년간의 실적도 좋았는데 1,700, 1,500, 그 다음에 1,900, 1,900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최근 4년간도 수익이 꾸준히 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지금 이건 빠진 것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위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종합주가지수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떠냐? 1900포인트라고 하는 여기 넥자리 지지하기는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2953였고 오늘 장중에 2930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900이 정말 중요하다. 이 자리가. 그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쩌면 눌림을 주고 한번 튕겨 올라간다면 얘는 더 강한 흐름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만약에 내일부터 주가가 하방 쪽에서 2,900을 깨고 내려가서 저항이 돼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변동성 지수 지금 황 대표가 여러 번 얘기 들었지만 이 지수가 지금 대롱대롱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걸려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 흐름을 깨고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다시 타기 시작하면 25포인트를 만약에 넘어선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종목에 상관없이 저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반면에 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꼿꼿하게 살아있다면 그야말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빵빵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재료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재료. 수익성,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위에 성장성에 뒷받침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요런 건 그만한 얘기고요. 그죠? 자, 공급 계획을 채우겠다. 주가 10%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는 당연히 공급 계획을 채우겠다는 것은 매출액 구조로 잡힐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쭉 나옵니다. 브랜드 평판 어쩌고 나오는데 고려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특에 부각돼서 얘기 나오는 거 같잖아요. 그만큼 조용하다는 것은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도 되겠지만 반면에 뭔가가 응축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말이 없는 것들 그러면서 우상향으로 말없이 틀어진다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쯤 돼갖고 어떤 재료가 하나 터지면서 이게 탄력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죠.
근데 여기 특징 좀 볼게요. CF함과 217억 규모 사료 공급 계약 체결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특징 보면 식량 가격 지수 오름세. 요게 이제 6월 달이에요, 작년에. 그죠?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6월 달에 식량 가격 오름세라고 했는데 그 자리를 보게 되면 가장 주가가 높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을 시켜보면 뭐 좋은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하고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이기도 하겠다. 즉 탈동조화 현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고려산업의 시장에서 그다지 말이 나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묵묵히 이 회사는 실적이 괜찮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해보면 첫 번째 실적에 대한 이야기. 이걸 우리는 이제 기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해보면 괜찮죠. 동그라미, X, 세모 이렇게 따지면 동그라미 정도는 유지할 만큼 괜찮아요. 보시면 그죠? 같이 보셨겠지만. 그리고 분기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다고 보면 유지가 잘 되죠. 그래서 전체 합과 부분의 합은 나름 괜찮게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가 될 만한 이야기, 이거에 대한 영향을 줄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 보니까 그다지 부각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잠잠합니다. 잠잠해요. 그죠? 요건 퀘스천으로 남기겠지만 요거에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나오면 그게 탄력을 더 받을 수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은 조용하다. 오히려 이게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죠? 시장이 반영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이제 차트 분석이죠. 차트 분석. 이게 이제 가격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월주일을 동시에 봤지만 어느 가격이 제일 중요하냐? 얘는 막판에 보면 2,000원이라는 자리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는 우상향으로 꺾어놨던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는 것은 이제 월봉의 형태가 주봉의 형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고개를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2,575원 이 저점을 여기 보시면 2,500원대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만 된다면 이 주가는 이렇게 4,000원부터 5,000원까지 열리는 공간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조금 매칭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공략 포인트로 삼겠다 그러면 하루만 더 참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요번 주는 참아보고 종합주가지수가 2,900을 유지하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960포인트를 유지하는지를 보면서 해도 안 늦는다는 거죠. 천천히 접근해서. 그러면 일봉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살짝 머리가 들겠죠. 일봉도. 그러니까 얘가 강한 놈이라면 먼저 이렇게 출렁댔다가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헤드앤숄더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렇게 나간다면 주가는 이렇게 5,000원까지 열린 공간을 넓혀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신규 지름을 생각한다면 이런 내용을 갖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대표가 지금 이 나름대로 이거를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신경 써서 이런 부분들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려보는 거고 어차피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2,500원을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조금 이건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신규 진입은 지금 3,000원에서 500원 정도 간격을 드니까 25%의 리스크를 끼고 우회로 왔다 가는 이 모습을 속에서 파동을 그 다음에 점점점 높여가는 이 모습이 나온다면 고려산업은 점점 뭐죠? 접근해봐놔도 괜찮은 거죠. 그만큼 얘는 실적이 괜찮아요. 근데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추고 우상으로 돌아가니까 나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고려산업 한번 집중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